오늘 저는 가정용 태양광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드릴 건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원 사업으로 우리 집도 설치가 가능한가입니다. 지원 사업은 주택이나 건물 등의 소유주가 확실하고 집 경계가 확실한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래된 집일수록 등기나 건축물 대장이 없거나 경계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을 약간 바꾸어서 지원 사업 없이 자부담으로 설치가 가능해지는가 라고 다시 물어본다면, 저는 상당수의 시청자분께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11월 말까지 877개의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러 다니면서 현장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집이라도 설치를 도와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잠깐 옆으로 샜는데 가정용 태양광 지원 사업이 궁금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대체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설치는 언제 되는 거예요? 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원 사업으로 설치하면 좋은 분과 지원 사업으로 신청이 불가한 분들을 나눠서 설명드려 볼게요. 지원 사업으로 설치하면 좋은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년에 신축 예정이거나 건축 허가 진행 중이신 분들. 둘째, 갑자기 큰 돈이 드는 것보다 전기요금으로 나눠내다가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아껴서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 셋째,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 집의 여유 공간 확보가 가능하신 분들. 위 내용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 사업을 신청해 볼 만합니다. 반대로 신청이 불가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크 지붕 위에 구멍을 뚫지 않고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 둘째, 목조주택인데 지붕 위에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 셋째, 마당에 설치하는데 집의 번지수가 다른 경우, 집하고 땅하고 번지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옥상이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지붕을 덮은 경우 등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더 있으나 가장 문의가 많은 순서 4가지만 뽑아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사업을 도대체 어디서 신청하는 건데, 이거를 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지원 사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융복합 지원 사업과 주택 지원 사업 2가지가 있는데, 융복합은 매년 1, 2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설치가 되는 사업이고, 주택 지원 사업은 매년 4월 달쯤 신청을 받아서 그 해 설치가 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금 오른쪽 위에 뜨고 있는 제 다른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융복합 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마다 신청하는 시기가 다르고 대부분 여태까지 해왔던 업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청이나 군청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른 신청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지원 사업 상황을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에너지과, 경제과, 기후과 등 지자체마다 부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 전화 거셔가지고 태양광 설치하려면 어디 부서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시고 연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우편이나 현수막에 정부 지원금 포함 270만 원에서 300만 원에 광고하는 곳이 엄청 많던데,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최소 100만 원에서 230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금액은 정부 지원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지원 사업의 장단점을 크게 3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지원 사업의 큰 장점은 아무래도 첫째,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겠죠.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본전을 뽑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가정에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부담 100%로 설치를 했을 때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5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원을 받게 되면 100만 원에서 230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12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초기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
지원 사업을 하는 업체는 5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원 사업을 맡을 수 있는 업체는 에너지공단에서 매년 회사의 능력을 평가하여 선정한 참여 기업이기 때문에 말도 없이 사라지는 걱정을 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셋째, 중국산 제품을 쓰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KS 인증된 제품을 쓰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기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 사업의 장점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큰 장점이 초기 비용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설치할 수 있고 사기당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지원 사업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첫째, 언제 설치가 되는지 불확실하다. 신청 기간도 지역마다 다르고 신청을 하더라도 선정되는 시기가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초기 비용 좀 줄여보고자 신청을 했는데 남들은 다 설치해서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000원 미만으로 나오고 있는데 선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선정이 됐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언제 설치를 하러 오는 것인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 심지어 배까지 아프게 됩니다. 그래도 그 많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신 거니 올해 안으로 설치가 되겠지. 내년부터는 우리 집 전기요금도 10,000원 미만으로 나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설치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다. 지원 사업의 경우 100가구 이상 대단위로 진행되다 보니 구조물이 타입별로 결정이 되어 있어 우리 집에 맞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설치를 담당하는 분이 직접 현장 조사를 해서 협의를 통해 설치가 이루어지겠지만 제한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내 입맛에 100% 맞게 설치하기는 힘들게 되는 것이죠. 셋째, 가정용 태양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계거래, 즉 한전과의 계약 체결이 늦다. 한전과의 계약이 안 되면 가정용 태양광이 아무리 발전을 많이 하더라도 낮에 많이 쓰지도 않는 전기만 사용하고 남는 전기는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사업 자체가 대단위로 움직이고 여러 가지 서류가 요구되다 보니 남들보다 먼저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상계거래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가정용 태양광 지원 사업의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집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원 사업 외에 가정용 태양광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누르셔서 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이 아직 많이 작아서 찾기 불편하실 거예요. 벌써 12월도 2주밖에 안 남았네요.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5년 남은 일정, 가정의 평온함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벌써 내일이 크리스마스네요.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광연구소 이부장이었습니다.